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은 3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지금까지 시간과 요일과는 무관하게 24시간 시속 30km 적용되는 속도 제한을 앞으로 시간제를 도입해서 50km로 상향시킨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었죠. 그런데 최근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스쿨존의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시속 50km로 상향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로 속도가 더 줄어드는 구간이 늘어납니다. 바로 2월 18일에 발표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장소를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로 낮추는 게 아니라 스쿨존 내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게다가 스쿨존 구역을 운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작 지점과 종점 지점을 정확히 한글로 표시해서 운전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보다 직관적으로 색깔 표시가 조금 바뀌는데요. 근데 스쿨존 내 우회전 정지선을 좀 재밌게 바꿨어요. 기존에는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차를 멈춰야 했었죠.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일반 차선보다 차 한 대 길이만큼 뒤로 물렸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앞으로 모두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스쿨존 내에서는 더욱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정차 집중 단속입니다.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다 보니 아무래도 학교 앞 풍경이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다 단속 대상이죠. 그래서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단속은 아침 등교 시간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하교 시간 오후 1시에서 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 구간은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그리고 보도 또는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도 기존보다 3배 늘어나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을 내야 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도 주차나 정차가 금지돼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되니까 잠깐 애만 내리는 건데 라는 이유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하차 목적으로 정차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어린이 승하차 표시에서만 정차가 5분 내 가능하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정차 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후면 단속 카메라 집중 단속. 작년에 도입된 후면 단속 카메라가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요.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판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는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긴 후방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신호 위반은 후방 카메라로 단속하고 속도 위반 및 안전구 미착용의 경우는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잡아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방향 단속 카메라도 3개월 시범 운행을 끝으로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하는데요. 먼저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뭐냐면 현재 도로를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한쪽 차로에 카메라 한 대가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카메라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장착해서 이제는 카메라 한 대로 양방향 차로를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후방 단속 카메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이륜차는 물론이고 사륜차까지 모두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단일로 등 현재는 2개의 차로만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 구간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도화 기능을 거쳐 여러 차로를 함께 감시하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안전운전하세요. 넷째, 숙박업소 어메니티가 없어집니다. 먼저 숙박업소 어메니티가 뭐냐면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가면 이렇게 샴푸와 린스, 치약, 면도기가 포함된 일회용품을 출입구나 계산대에서 주는데요. 앞으로 모두 금지됩니다.
바로 일회용품 규제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요. 전부 다회용품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치약이나 샴푸 등 이전보다 더 다양한 물품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다회용품 어메니티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요. 가장 큰 이유가 불특정 다수와 함께 사용해서 찜찜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고급스러운 호텔 어메니티 때문에 호텔을 선택하는 고객들도 많다 보니 아쉽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사실 뭐든지 먼저 규제를 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되는데 일회용품 규제가 급했나 봅니다. 앞으로 올바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섯째, 현재 반려견 키우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요새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수의사법도 새로 바뀝니다. 먼저 우리 집 반려견이 아프면 일단 동물병원에 가게 되죠. 이때 병원마다 진료비나 수술비, 약값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액이 비싼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앞으로 모든 동물병원은 사전에 진료 비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되고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비용 역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로 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동물병원 갈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몰라서 단속되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